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에서 보내드렸던 입법 예고는 국회 입법 예고에 올라온 법안을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공정경제 3법입니다. 네, 변호사님, 공정경제 3법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법안이 있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거예요. 네. 첫째로는 상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그룹 감독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거고, 네. 상법은 이제 뭐가 바뀌느냐. 다중대표소송제라고 해가지고 자회사가 잘못을 했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냐면, 모회사는 상장사인데 자회사는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회사까지 피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못 했는데 이제부터는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각 주주별로. 네. 이렇게만 이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은 뭐가 바뀌냐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해서 이제 저희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다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제가 도입이 되고, 네. 또 이제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을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이제 과징금이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2배씩 올리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나 뭐 단체 등에 대해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뭐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점점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고, 네. 내부자 거래나 아니면 대기업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역시 그러한 개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금융그룹 감독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요. 생기는 법인데, 네. 금융그룹이라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신한금융지주라든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이 있으면 그룹 하에 많은 금융사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 금융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 대표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정책이나 고객 관리,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감시하게 하고, 그 이제 금융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에다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금융그룹에 대해서 좀 더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후퇴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뭐 크게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 선임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합체 이제 3% 룰이 이제 좀 후퇴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모회사의 소액주주, 그러니까 다중 대표 소송도 후퇴. 원안을 보시면 지분이 0.01에서 수정 통과에서는 0.5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사실상 다중 소송이 이제 불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뭐 담합이라든 등에 대해서 공정의 연속 고발권 및 원안 폐지, 그다음에 수정 통과안이 이제 유지가 된 요 세 가지가 이제 후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중소송법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장회사의 0.01% 지분까지는 어떻게 소액주주들이 마련할 수 있어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0.5%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실질적으로 개인 주주들이 할 수는 없다. 좀 대표 소송의 허들을 많이 높인 거죠. 소액주주들에게는 열어두지 않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여당이 정부안을 굳이 수정해서 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 3법이 후퇴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네. 앞에 두 부분은 주주의 권리, 그러니까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주주의 권리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거세긴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을 뽑는데 의결권을 다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3%로 제한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헤지펀드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고, 또 다중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도 0.01로 하면 남소가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저는 그거를 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위원 3%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으로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거는 필요한데, 특수관계인까지 다 3%를 엮어버리면 아예 의결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중대표 소송은 왜 0.01%에서 0.5%로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기업에 대한 딴지를 막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하냐? 그러면 뭐 헤지펀드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헤지펀드들만 소송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인데, 이거는 좀 개정의 방향이 의문이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유지하는 거는. 왜냐하면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권한이 강한 게, 왜냐하면 나만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랑 거래를 해요. 예, 이거는 내가 자진 신고를 할 테니까 이 정도에 막아달라. 요거 내가 정보 제공하고 협조를 할 테니까 이 정도에 막아달라.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알았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거든요. 일종의 내부 담합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로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을 모시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인재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사무관 뭐 이것 좀 해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과 어떤 권력기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을 가지게 되면 이걸 그냥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속고발권을 폐지를 함으로써 다른 외부 단체들이 고발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뭐 공정거래 특징상 뭐 내부적인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외부에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사업자들을 잘 이제 조율을 해서 정보를 빼내고 적절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게 맞는 말인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한 권한이 고발권을 독점하는 게 맞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악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이 이제 공약을 내걸었던 재벌 개혁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흐지부지 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국회가 재개의 요구를 들어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재개 요구를 뭐 들어줬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은 뭐 검찰 개혁도 중요시 여겼습니다만, 이 재벌에 대한 개혁도 상당히 이제 공약을 걸면 상당히 이제 중시 여겼는데, 이런 부분을 통과가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이제 유명무실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고. 저도 말씀드리자면 재개 요구를 들어줬다고 봐야죠. 네. 네, 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재개 요구를 들어줬다기보다는 이제 고발권을 다른 기관들이 나눠 가지게 되면 검찰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당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의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말한 재벌 개혁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정거래 3법이 원안 통과가 돼도 재벌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참 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름은 공정경제 3법인데 그렇게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법들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괜히 지분율 규제를 강화해서 네.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해야 돼서 쓸데없는 비용만 지출시키는 법에 가깝습니다. 뭐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깨알같이 지금 이제 학계가 논의를 하고 이랬던 개선 입법 조항들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법안인데 재벌 개혁을 위한 법안은 전혀 아니에요. 공정거래 3법이라는 게. 저도 이제 첨언하면 사실 기업 쪽에서는 이제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될 경우는 기업은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힘을 이제 낭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서 이제 쓸데없는 돈이 허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타격을 입는 것은 이제 오히려 국민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현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성장하는 이제 뭐 중소 벤처 기업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느끼는 이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핑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내세운 이 재벌 개혁을 사실은 할 수 있을지, 공약은 내세웠습니다만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사실 재벌 개혁이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공정경제 3법은 재벌 개혁이랑 전혀 상관없는 네. 개정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거보다는 차라리 소비자를 보호하자, 아니면 갑질을 막자, 이렇게 명백하게 포커스를 잡고 법안을 개정하는 게 더 필요한 거지, 그냥 포괄적으로 다 모아놓고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경제가 실현될 것처럼 말하는 거는 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봐야죠. 그 재벌 개혁이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원하는 재벌 개혁이 뭔지 모르겠어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벤더나 부품회사나 아니면 국민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갑질을 막겠다는 건지, 그럼 뭐 아예 해체하겠다 그러면 해체 쪽으로 법안을 내든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면 뭐 집단 소송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더 세게 때리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물론 이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다 2배씩 상향을 시키긴 했지만 네. 이제 이걸로 이제 재벌 개혁을 하겠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법안들을 이제 조금씩 바꾸긴 바꾸는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국민들의 권익을 뭐 크게 신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비용은 지출은 많이 되고, 뭐 규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뭐 일이 더 생기는 거고, 뭐 규제 기관들은 좋아하겠죠. 자기들 자리가 더 생기고 일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괜히 쓸데없이 감나라 배추나라 이렇게 감동만 더 강화를 시키고. 네. 근데 뭐 저는 애초에 이 재벌 개혁이라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뭘 실현하겠다는 건지 없어요. 공정 경제라고 했는데 뭐가 공정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기업의 목적은 기업 이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서 세세하게 뭐 갑질이라든지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분, 또 때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둘이 뭉실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은 재벌 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재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전혀 없고,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입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만, 본인들의 정치성만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거는 어폐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수정안이 되기 전에 원안도 애초에 재벌 개혁의 효과가 아마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전혀 상관없는 입법들을 재벌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그냥 패키징을 해놔서 내놓은 것일 뿐이다. 네. 그냥 뭐 현실은 뭐 기업 길들이기 또는 규제 강화 입법 정도가 아닌가. 네. 뭐 물론 이제 내용 중에서는 깨알같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법들이 반영이 되긴 됐는데, 네. 이것들은 이제 기존의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지 뭐 새롭게 재벌을 개혁한다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라면은 원안도 애초에 무의미한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원안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 네. 재벌 개혁이라는 목적이 뭐 구체화되지 않은 목적이잖아요. 일단은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은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처럼, 뭐 소득주도 성장이 뭐 이거잖아요. 뭐 우리 소득을 늘려보자, 뭐 통신비, 주택비 이런 걸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통신비, 주거비가 줄었나요? 더 늘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얘기 요즘에 안 하죠. 재벌 개혁도 사실
뭘 개혁하겠다는 건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이런 추상적인 슬로건만 만들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입법을 해야 되니까 입법을 한 거예요. 입법을 하긴 했는데 재벌개혁이라는 게 뭐 방향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필요한 입법들만 모아가지고 모아서 입법을 한 거예요. 이제 마치 옛날에 창조경제 같은 거죠. 창조경제가 뭐냐? 아무도 몰라요. 공정경제가 뭐냐?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뭐 삼성, 현대, 뭐 기아, 뭐 LG 사실은 지금이야 이게 이제 브랜드가 이제 대한민국 거라는 것을 이제 외국 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심지어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외국 이제 뭐 출장 가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일본 건 줄 알아요. 네. 그때 상당히 이제 씁쓸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 정권에 있어서는 뭐 그 이전까지 이제 제 5원까지 가게 되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많이 규제를 풀어준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성장한 건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러는 건 맞는데 지금이 그게 이제 기업들이 워낙 이제 방대해지고 커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갖는 피해라든지 이제 하청업체들이 갖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독과점 횡포를 막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벤처기업들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의도 자체는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성장해 온 데는 이 재벌들의 힘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그 당시에는 정말 국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되기 위한 그런 명백한 목적이 있었고 지금은 막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남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갑질의 횡포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규제하고자 하는 건데 재벌 규제라고 하면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저는 이 규제를 좀 만들고 법안을 그러니까 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예를 들어 갑질을 막는 법, 이제 뭐 불법적인 이제 기업의 승계를 막는 것, 또는 이제 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명백하게 테마를 잡아서 이를 지원하는 입법들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냥 이제 민생이다, 공정이다, 이렇게 해서 입법을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정해질 것이다, 민생이 좋아질 것이다. 20년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민생 입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법들이 통과돼서 민생이 좋아졌나요? 민생이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냐? 민생을 챙기는 법안이 아니니까 그래요. 민생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쪼개서 이걸 지지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공정경제라고 묶어서 네이밍을 해버리니까 이 법률 전체가 매도당하는 겁니다. 법안 자체는 보면 괜찮은 법들이 많아요. 상법계나 뭐 공정거래법계에서나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재벌개혁을 하고 공정경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공정경제를 마치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로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정말 앞으로는 그만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취지와 의의는 정말 좋습니다만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본질을 망각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어떻게 보면 힘을 균형 분배를 법안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쉬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안 개정 정족수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개혁의 뜻을 접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재벌개혁은 아예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뭐 애초에 재벌개혁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재벌개혁은 안 한다고 봐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본질을 모르고 있는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재벌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랑 똑같은 거예요. 창조경제 도대체 뭐예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창조경제 설명을 들을수록 뭔가 좋은 거긴 말은 참 좋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재벌개혁도 말은 참 좋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 180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슬로건조차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여당의 작태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이 나온 취지대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국회 법안 통과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의 힘은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뜻을 접은 것인지 여당이 뜻을 접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재벌개혁이란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